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안타깝지만 내 일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는 서구권 사람들과는 달리 마치 내 일처럼 달려들어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한국인들이 특별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한밤중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되찾은 이 외국인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피아노를 전공한 대학생입니다. 아니, 이제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학생이라고 말해야겠군요. 이제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사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저는 공부에도 두각을 보여서 부모님은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빨리 돈을 벌어오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이쪽 진로를 선택하게 된 거죠. 당연히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지 않았고 늘 구박만을 하셨어요. 대학교 등록금 등의 부모님 지원도 일절 없어서 저는 쉬는 날도 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정신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야만 했죠. 대학 생활 내내 저는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해서 늘 정신없는 생활만을 반복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한 번은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피곤에 찌든 채 식당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었는데요. 저는 음식물 감량기에 걸린 무언가를 빼내다가 그만 손가락이 걸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손가락 2개를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청춘을 바쳐 노력했던 피아니스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닥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실어증까지 걸리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위로는커녕 그러길래 왜 피아노를 선택했냐며 저를 비난할 뿐이었죠. 이렇게 아무도 제 편에 서주지 않고 제겐 꿈도 희망도 사라져서 저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빈 술병은 날이 지날수록 늘어났고 이제는 술 없이는 잠도 못 이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한심한 듯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어졌고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제게 아주 위험한 방법이었죠. 저는 친구들과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술을 계속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단 한 명의 친구도 저를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술에 취해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면 저는 공원 구석진 곳 벤치에 혼자 버려져 있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하면 친구들은 늘 네가 혼자 갈 수 있다고 해서 내버려둔 거야. 우린 네가 그렇게 취한 줄 몰랐거든. 그런데 네 몸은 네가 챙겨야지. 왜 누군가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서운했어요. 여자인 제가 한밤중에 무슨 짓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또 취한 채로 길에서 자다가 노숙인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한 뒤로 이제 집안에서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썼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해서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러기 위해 저는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써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술을 사고 싶어도 못 살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지구본을 돌려서 손가락으로 찍는 아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북한을 고르고 말았고 저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방문한 한국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한데 주변에는 사찰이나 궁궐들도 보였고 초록빛깔의 아름다운 산들이 조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인이나 주정뱅이들도 없다시피 해서 무척이나 깔끔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했고 밤이 다가오자 역시 한국까지 왔는데 소주를 안 먹어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소주의 맛만 보려고 했으나 이내 자제력을 상실했고 또 과한 음주를 하다가 한국의 길거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제 정신 상태는 말이 아니었고
결국 남이 나라에서까지 민폐를 끼치고 만 거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랐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잠든 지 얼마 안 돼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은 제게 담요를 주며 조금 쉬다가 술이 깨면 가라고 말했죠. 조금 후에 정신이 든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물었고 경찰은 길을 지나던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고 여자 혼자 길에서 자면 위험하니 신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것저것을 묻더니 예약한 숙소로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친구들도 저를 버렸지만 한국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시민이 저를 위해 마음을 써준 것이죠. 또한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정직한지 제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도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고마움과 죄송함을 느끼며 숙소에 도착했고 숙소에서 푹 쉰 뒤 이틀 차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술을 안 마시고는 못 배기는 제 불치병은 이날도 어김없이 도졌고 그렇게 전날 민폐를 끼쳤음에도 저는 또다시 술에 취해 한국의 길바닥을 침대 삼아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본능적으로 제가 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뭔가 이상했어요. 길바닥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과는 달리 저는 몹시 편안한 곳에 누워 있었고 잠은 또 어찌나 푹 잔 건지 숙취와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고 제가 눈뜬 곳은 너무나도 안락한 침대 위였으며 옆에서는 가습기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이곳은 누군가의 집인 모양이었죠. 제 인기척을 들었는지 곧이어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오시더니 번역기 앱을 내미시며 잘 잤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그녀는 젊은 사람이 혼자 길거리에서 자고 있길래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집에 데려왔다며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절단되고도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지만 낯선 타지의 아주머니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외국인인 제가 걱정돼서 집으로 들여보내주신 거죠. 평생을 살면서 호의는커녕 가족과 친구에게조차 친절을 받아본 적 없던 제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눈물을 통제할 수 없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도 그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정을 되찾자 제가 너무 무거워서 실질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업고 온 사람은 택시기사님이라며 감사 인사는 택시기사님께 하라고 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배고프지 않냐며 저를 위해 아침까지 차려주셨는데 이때 먹었던 북엇국은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라고 확신해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말씀드렸고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젊을 때 건강관리를 잘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남편은 그러지 못하여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딸 같아서 좋다며 여기서 원하는 만큼 지내고 자신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저 같은 처음 보는 외국인을 들일 수가 있는 것이며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화를 내시더니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둘 사람은 적어도 한국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래 남에게 친절을 받고 그 친절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병원의 치료가 효과적이었다기보다는 아주머니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들이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 베풀어준 선의만 생각하면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 불고기, 삼겹살 등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다 보니 더더욱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잠에 들 수 있었죠. 지금의 저는 미국에서 숱한 상처와 위험 속에서도 끊지 못한 술을 완전히 끊어냈고 한국의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며 취업 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주머니도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며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적적한 집안에 딸이 생겨서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는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아노 말고도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즐길 것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새로 얻은 삶을 허투루 쓸 수는 없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받지 못한 친절을 한국에서 경험하고 감동받은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도 한국에서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날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 집이더라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고 자신의 집까지 옮겨준 건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다.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신기했는데 한국인들이 전부 신고하거나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이었구나. 미국에서 술에 취해 약에 취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그리워져. 맞아. 우리는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것을 알기에 더욱 한국이 대단해 보여. 나만 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을 거거든. 그건 정말 자살행위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